여러분의 몸무게가 70k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질량 전체를 순수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전체가 약 3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치면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규모가 여러분 몸속에 잠들어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원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 간신히 붙들려 있으며 그 결합이 풀리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터져 나옵니다. 핵폭탄이 바로 그 원리로 작동하고 태양이 수십억 년간 타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핵발전소, 태양, 양자역학,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전부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원자 속에 감춰진 우주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라는 개념은 매우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조차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 형태를 바꾸는 과정, 보존되는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확실한 건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세의 청년이 논문 한 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담긴 수식 하나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EMC 스퀘어,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라는 공식이었죠. 이 수식이 말하는 바는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걸 제곱하면 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이 거대한 숫자를 곱하면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바닥만 한 우라늄 1kg이 완전히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000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과 맞먹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 150대 분량의 석탄이 가진 힘이 이 작은 덩어리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드신 사과 한 알, 무게가 약 200g이라고 칩시다. 이 사과의 질량이 전부 에너지로 바뀐다면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십만 번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사과 한 알로요. 태양은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 5억 9,600만 톤의 헬륨으로 바뀌는데 사라지는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태양을 빛나게 만듭니다. 이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까지 도달해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원자 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 전체 질량의 99.9% 이상이 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의 덩어리인데 문제는 양성자들이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점이죠.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자핵은 즉시 분해되어야 합니다. 마치 같은 극의 자석 두 개를 억지로 붙여놓으면 튕겨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덕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강력 또는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힘은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압도하고 입자들을 단단히 묶어두죠.
얼마나 강한지 비교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중력과 강력을 비교하면 강력이 무려 10의 38제곱배 더 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모래알 하나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질량 차이보다 더 큽니다. 우주의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압도적인 챔피언인 셈이죠. 강력의 특이한 점은 작용거리가 극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약 1에서 2 펜토미터, 즉 1000조분의 1에서 2000조분의 1미터 범위에서만 작용하는데 이 거리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입자들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난 세기로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조금만 멀어져도 급격하게 약해지죠. 비유하자면 초강력 접탁제와 비슷한데 붙어 있을 때는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하지만 일단 떨어지면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글루온이라고 불리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쿼크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이 풀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핵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현상인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핵의 질량은 그것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죠. 비유하자면 시멘트로 벽돌들을 단단히 붙여 벽을 만든 상황과 비슷합니다. 벽돌들을 결합시키는데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벽을 부수면 그 에너지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죠. 원자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라늄 235가 대표적인 예인데 참고로 모든 우라늄이 핵분열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라늄 238은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 어렵고 우라늄 235만이 핵분열의 명수죠. 이 원자핵의 중성자가 부딪히면 핵이 불안정해지면서 2개의 작은 핵으로 갈라지고 이 과정에서 몇 개의 중성자가 추가로 튀어나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성된 조각들과 중성자의 질량을 모두 합쳐도 원래 핵보다 약간 적은데 이 사라진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죠. 튀어나온 중성자들이 주변의 다른 우라늄 핵과 충돌하면 또 다른 핵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핵을 쪼개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핵폭발이, 통제하면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핵융합은 반대 방향의 과정입니다. 가벼운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더 무거운 핵을 만들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죠. 태양 중심부는 온도가 1500만 도,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500배에 달하는 극한 환경인데 이 조건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해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인류는 이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는 33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인데 2030년대 후반이면 인류 최초로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로 생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시 세계에서 원자의 힘을 다루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양자라는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원자 속 전자를 예로 들면 이 입자는 아무 궤도에나 있을 수 없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죠. 마치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출 수 없이 한 칸씩만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중간 상태 없이 즉시 높은 준위로 도약하고 낮은 준위로 떨어질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양자 도약이라고 부르는데 레이저와 LED의 작동 원리가 바로 이것이고 심지어 식물의 광합성도 양자 도약을 이용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양자 도약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데 양자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진공조차 사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진공은 고요한 공간이 아니라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요동치는 바다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 진공 양자 요동을 직접 측정하거나 심지어 증폭시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실험들에서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엑시온 같은 미지의 입자를 발견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모든 물질은 사실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그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원자의 99.99%가 빈 공간인데도 실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입자들 사이의 에너지 상호작용 때문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비누방울과 비슷합니다. 비누방울이 텅 비어 있지만 표면의 분자층 덕분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질도 에너지장의 상호작용으로 형태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입자의 질량 자체도 힉스 양자장과의 상호작용 덕분에 생겨나는 것이니 결국 질량조차 에너지의 한 형태인 셈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할 때 먼저 존재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였습니다. 순수한 에너지에서 최초의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이 입자들이 모여 원자가 되었으며 원자들이 별과 행성을 형성했고 결국 우리 자신도 만들어졌죠. 한 가설에 따르면 빅뱅 자체가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을 통해 진공의 양자 에너지가 장벽을 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 피직스에 발표된 연구는 극저온 초유체에서 거짓 진공 붕괴를 통한 거품 형성을 관측했는데 이는 빅뱅의 원리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형태도 색깔도 없지만 원자 사이의 결합부터 은하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죠. 원자핵은 모래알 하나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질량 차이보다 더 큰 힘으로 유지되는 에너지 저장고이고 이 결합이 깨질 때 핵 반응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양자 수준에서 에너지는 덩어리로 존재하며 텅 빈 진공조차 가상 입자의 요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포, 모든 원자는 양자 과정의 산물이고 질량 자체도 본질적으로 얼어붙은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주의 구조 속에 숨겨진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